자, 구독자 여러분, 지난 칼럼에서 제가 현재 여기 촬영 중인 1인 미디어 컴플렉스가 자리한 라파 한국전파진흥협회인데요. 여기에 이름이 좀 깁니다. 1인 미디어 창작자 양성 지원 센터에 박균택 센터장님하고 인터뷰를 했죠. 그래서 이 센터가 사실은 꽤 오랫동안 1인 미디어 창작자 여러분들을 지원을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지원 프로그램 쭉 해오시다가 야, 이분 정도는 성실하게 이 프로그램에도 임해주시고 같이 성장을 하면서 그 채널이 잘 되는 걸 보면서 우리도 너무 보람이 있었다, 이런 분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제가 소개를 부탁을 드렸고요. 그랬더니 이 채널을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찐 구독자입니다. 찐 구독자고 채널명도 독특하고, 그래서 예전부터 너무 궁금해서 만나 뵙고 싶었기 때문에 꼭 한번 뵙고자 청했는데 오늘 드디어 만나 뵙습니다. 채널명 바닷가 전원주택이고요. 이 채널 운영하시는 주인장님이 K맨이십니다. 이름도 K맨이신데 왜 K맨인지도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채널에서 모자 쓰신 모습만 뵙다가 이렇게 뵈니까 저는 좀 낯선데 네. 꽤 오랫동안 저처럼 뭐 다 애독자만 있으실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간단하게 우리 한번 인사를 좀 해주신다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바닷가 전원주택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K맨 정문영이라고 하고요. 제가 이전에 출연하셨던 다른 출연자분의 채널보다 규모가 굉장히 작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아이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를 해주셔서 무슨 말씀을. 감사합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먼저 여쭤볼게요. 왜냐면 책도 내셨기 때문에 네. 본명을 아는데 네. 왜 K맨입니까? 제가 2017년 1월 달쯤에 네. 유튜브를 해야겠다 마음을 먹었을 때 그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유튜버가 영국 남자였어요. 그래, 맞아. 영국 남자가 한국말로 영국 남자 썼으니 나는 영어로 한국 남자 썼자 그래서 코리아맨이다. 예,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누가 압니까? 저 외국 글로벌하게 진출할지 해서 좀 멀리 바라보고 지었는데 네. 제 채널하고 어울리는 이름은 아닌데 그때 적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바닷가 전원주택인데 모자 쓰시고 네. 이름은 K맨이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거 뭔가 약간 언밸런스한데, 그런데 되게 꾸준히 하시는 그 느낌 때문에 예. 그래서 한번 보게 다들 뭐 됐습니다. 김씨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예, 근데 저는 정씨인데 K맨 하니까 뭐 김씨, 권씨, 그러니까 당연히 강씨 그렇게 다 알았죠. 나오는데 당연히 그렇게 알았죠, 저는. 정씨입니다. 네. 그 화덕 시리즈 있지 않습니까? 네. 화덕 시리즈 중에 그거는 정말 로망 같은 느낌이야. 거기 이제 고기 넣어가지고 이렇게 넣었다가 뚜껑 닫았다가 빼가지고 그걸 또 이렇게 그렇죠. 근데 그거 보고 나서 야, 그때 그 그림이 사실은 제 느낌상도 클릭 좀 많았을 것 같은데. 사실 그게 사실 잘 만든 영상은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왜냐하면 좋아하겠죠. 이 화덕이라는 소재의 특수성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화덕이 주는 감성이 있잖아요. 장작불을 뗐을 때 오는 그런 온기 따뜻함이라든지 어떤 화덕이라는 소재의 어떤 그리움, 향수, 정겨움, 적막함 이런 감성이 영상의 기저에 깔리고 시작을 하니까 네. 거기서 보여지는 음식도 왠지 맛있을 것 같고 네. 또 그 음식을 먹는 사람도 왠지 행복할 것 같은 느낌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전혀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굉장히 화덕 요리를 하는 그런 상황은 전투적입니다. 그래요. 땀 막 뻘뻘 흘리고 하지만 그건 영상이 안 장작 나오니까.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아마 많은 현실을 좀 그런 제 알려주시려고. 현실을 많이 전제가 그러니까 알지 또 않을까. 그 화덕편은 뭐였냐면 나중에 마당에 이렇게 피자 화덕처럼 만든 거 말고 네네. 아궁이 기존에 형식, 아궁이 이렇게 형식. 하나씩 지어가지고 이렇게 예. 통삼겹 화덕구이였는데 예. 그게 뭐지? 벽돌처럼 싸가지고 이렇게 해서 예. 하셔가지고 했던 기억이 네네네네. 납니다. 진짜 땀 흘리시고 고생하셨겠네. 굉장히 고생 많았고 그게 2018년도면은 초반이었어요. 봄. 그러니까 5번째로 만든 화덕이고요. 제가 화덕을 총 6개 만들었어요. 네. 6개 만들어서 5개를 부셨어요. 그 화덕 없어요 지금. 맞아. 그 화덕은 지금 없고 지금 있는 화덕은
그래도 있지 않나요? 그거 예, 하얀 거 하얀 그거 거. 쓰다 보니까 이 화덕을 안 쓰게 되더라고요. 아... 자리를 차지하느니 그냥 다르게 이용을 하기 위해서 네. 지금 이제 포장마차로 만들었죠. 그 화덕 자리를 네. 예, 만들었고 없앴습니다. 유튜브가 참 재밌어요. 저희가 남의 집 살림 얘기까지 하는 셈이잖아요, 지금. 내가 아무튼 그 집은 되게 화면으로만 봤는데도 그냥 아는 집 같은 느낌? 아, 자꾸 보니까. 지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아는 체 해주세요. 그냥 예. 게임맨 하고 인사하고 가주시고. 그리고 근데 이제 시작하신 게 2017년도가 생각보다 누구는 느렸다고 볼 수 있지만 되게 빠른 편인 게 특히나 장르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도 제가 이제 프로듀서, PD, 제작자 출신인데 채널 명이 바닷가 전원주택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만만한 게 아닌 게 보세요. 전원 생활 들어가죠. 전원 주택 들어가죠. 그리고 바다 생활, 그러니까 낚시 뭐 이런 거. 이게 범위가 되게 넓은 거라서 어떻게 보면은 거의 예능으로 따지면 버라이어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1인 미디어판 삼시세끼에다가 도시여부 합친 거 이 정도인데 아니 뭐 누구나 뭐 그런 건 뭐 한번 내가 전원생활 하니까 이런 걸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고 그런데 저는 이거는 뭐냐면 전원생활 시작하는 거야. 내가 좋아서 시작한다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어마어마한 거를 원래 미디어 쪽 전공하시거나 뭐 영상을 원래부터 많이 하셨던 분도 아닌데 그걸 하나하나 다 찍어서 올리시겠다는 그 약간 그 무모한 그거를 2017년도에 어떻게 하시게 됐는지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되게 좋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네. 막 어마어마하지 않거든요. 네. 아니에요. 영상 자체는 누가 봐도 카메라만 해도 배만 해도 그렇고 왜냐면 자기가 자기를 이러고 찍는 건 아니니까 휴대폰으로.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바닷가 라이프를 즐기는 건 좀 한참 후에 그렇긴 하죠. 전원생활부터 좀 시작을 하다가 점점 카테고리가 늘어갔을 뿐이고요. 시작했을 때는 제가 어떤 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죠. 오. 뭐 전원생활을 뭐 알려지지 않은 전원생활의 어떤 현실을 알려드린다 또는 뭐 도움이 되겠다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왜 그랬을 것 같진 않아.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 그랬을 것 같아. 아니, 지금도 아닙니다. 제가 2016년도 말에 제가 사업적으로 굉장히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예. 큰 입찰이 있어서 이게 향후 우리 회사의 큰 먹거리로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크고 투자도 많이 하고 그 사업이 그 입찰이 안 됐어요, 잘. 그래서 실망도 크고 하다가 이제 갑작스럽게 규모를 축소시키고 오랫동안 함께했던 정도 이제 직원분들도 다른 데로 이제 아이고야. 보내드리고 뭔가 좀 그런 상황이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좀 남았어요. 근데 그 와중에 제가 당시에 이제 고려 사이버대학교에서 상담심리학과 4학년을 졸업반이었어요. 아니 그러길래 생명공학과 나오셔가지고 되게 독특하게 다 4학년 마지막 기말고사까지 치고 나니까 또 이제 시간도 많이 남고 이제 그때 든 생각이 그래, 기왕에 시간이 이렇게 남으니까 이제 또 시간 비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상담 심리학이라는 이론 공부를 했으니까 이번엔 좀 기술을 한번 좀 쪽으로 한번 배워보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해서 그때 시작을 하려고 했던 게 3D 프린팅이랑 이제 영상 편집. 부지런하신 분이시군요. 그래서 영상 편집을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바로 이제 30만 원짜리 캠코더를 바로 사서 이제 습작을 찍어서 유튜브 보면서 이제 공부를 했고. 공부는 역시 독학. 아니 그때는 학원이 없었어요. 종로로 그러니까 와야 돼요. 없었지. 종로로 맞아. 와야 돼서 맞아요. 방법이 없었어요. 네. 근데 유튜브에 비디오 클래스라는 있죠. 정말 전설적인 그런 편집 공부를 할 수 있는 채널에서 있죠. 잘 가르쳐 주셔서 독학을 하고 있었고 3D 프린터링을 등록을 하려고 했더니 당시에 굉장히 각광받는 미래의 먹거리라고 굉장히 분위기가 분위기는 띄워지는 그랬죠. 분위기라 학원이 몇 개월씩 밀리는 거예요. 그리고 학원비도 비쌌고. 비쌌고 그래서 몇 개월 기다려야 된대요. 그래서 그럼 나중에 등록을 하겠습니다 하고 유튜브 아니 영상 편집부터 먼저 공부를 하면서 습작을 만들다가 이제 2월 달에 요거 잘 나왔는데 한번 올려보자 해서 3월 달에 바로 채널을 만들어서 찍은 걸 올렸죠.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어요. 처음 것들은 별로 클릭이 그렇게 나오진 않았던 걸로 제가. 예, 근데 반응이 굉장히 안 좋았죠. 그냥 가족들 가족 촬영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 굉장히 안 좋았는데 그래도 저는 그 영상이 가장 좋아요. 지금까지. 그렇구나. 가장 처음 편집 독학해서 배우시고 예.
내 주변을 진짜 영상에다 담아가지고 올리셨으니까. 또 그게 제가 사람들은 굉장히 그 영상을 보고 친구들이 특히 아. 야, 뭐냐 막 욕도 많이 하고 그걸 왜 보냐 그걸 왜 하냐 당시만 해도 유튜브 분위기가 2016년 말 17년 초만 해도 뭐 성적인 콘텐츠도 많고 되게 이미지가 뭔지 또래한테는 알아요. 굉장히 안 좋은 예, 이미지였어요. 예. 제가 무슨 어떤 관종이냐 이런 식으로 좀 막 보여주고 그래서 나이 먹고 왜 이런 걸 해? 뭐 이런 느낌이. 네, 또 그 영상도 너무 정적이고 재미가 없으니까 근데 그 영상을 통해서 결국은 제가 한 방을 먹였거든요 사람들한테. 그 영상 조회수 지금 많이 나오고 네. 좋아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네. 거 봐라 내가 결국엔 옳지 않았냐 하는 식으로 그래서 굉장히 뿌듯하게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때 약간 사업적인 문제가 있으셔서 부지런한 성격에 뭔가 그래도 나 이럴 때 좀 예를 들면 자기 개발하시려고 하셨을 네. 때 어떻게 보면 운명처럼 온 거네. 근데 예. 그때 전원주택은 이미 있으셨었을 때 아니에요? 네네, 2014년에 땅 사서 집을 지었죠. 그러니까요. 그 노하우는 그 전서부터 이미 축적됐던 거 하나하나씩 풀으신 거죠? 제가 이제 세컨하우스잖아요. 5도 2촌 생활을 한 지 지금 10년째입니다. 아휴 이거 네, 힘들 것 같아. 충남 서천에 집을 짓기 전에 강원도에서 이미 한번 해서 실패를 하고 그거를 이제 경험을 가지고 노하우를 가지고 이제 충남 서천으로 간 거죠. 지금 명확하게 요런 단어는 뽑으면 좋을 것 같아서 5도 2촌. 네. 예전에는 이렇게 말을 못했어요. 음. 왜냐면 사회적으로 조금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 주제. 왜요? 아 요새는 진짜 안 그러니까. 요즘 그렇지. 분위기는. 지금은 근데 이제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너도 나도 5도 2촌 생활을 하겠다고 지금 다들 이렇게 그리고 뭐 헤어져야 주 근무 시간도 줄고 뭐 예 여러 맞습니다. 가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당시에는 조금 굉장히 쉬쉬하면서 오히려 생활했죠. 예. 직원들도 그렇고. 예, 그리고 또 별로 돈 많이 안 드는 그런 생활이었는데 그런 생활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이미지가 뭐 배가 불렀네 이런 맞아. 이런 그래 이미지였어요. 그건 있을 수 근데 있겠네. 그런 말을 누가 하냐면 다 서울에서 막 몇십억짜리 사는 집을 분들이 사는 오히려. 사람들이 오히려 그렇게 바라보니까 오히려. 화도 나고 막 어. 예, 그랬죠. 야 속마음은 뭔지 알겠다. 네. 그냥 또 전원생활 즐기는 컨텐츠 말고 이거 추정 10분인가? 소비자 고발인가? 이런 느낌으로 또 이렇게 엑스파일 약간 모자 쓰시고 선글라스 뒤에 딱 크로마 딱 한 다음에 화면 문제 지적들을 하면서 막 이렇게 엑스파일처럼 그런 걸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게 뭐냐면 제작을 해보니까 제가 아는데 오히려 그런 문제점 지적을 하는 영상을 만들려면 혹시나 그 안에 잘못된 정보가 있으면 더블로 욕을 먹기 때문에 되게 디테일하게 조심하면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런 시도는 좀 안 하려고 할 수도 있고 안티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약간 왜 하셨었을까 싶긴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 지나서 보면은 오히려 그게 제일 우리 바닷가 전원주택 보시는 분들한테는 유용한 정보가 되긴 했지만 처음에는 그걸 진짜 하시려고 했던 것 같진 않은데 궁금해가지고. 맞습니다. 제가 그 엑스파일 시리즈를 처음에 건축비 엑스파일을 갖고 건축비를 낱낱이 공개하는 빅히트 그거. 네, 건축비를 낱낱이 공개하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었는데 뭐 의도를 갖고 만든 건 아니었어요 말씀대로. 근데 이게 굉장히 막 뜨거운 반응을 예상치 못하게 해서 그 정말 반응이 어마어마했어요. 이제 전원주택을 꿈꾸시는 분들이라든지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몰랐던 거죠.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지. 왜냐면 당시에는 다들 평당 얼마 이렇게 업체에서 말을 하니까. 근데 제가 그거 외에 돈이 이렇게 많이 듭니다라는 사실을 공개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뭐 감사합니다도 있고 아이쿠 나는 안 되겠네 포기하신 분도 계시고 업체 쪽에서는 안 좋아할 내용이었지. 업체라고 말은 안 하지만 업체 누가 봐도 업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에요. 막 심한 욕도 하고 야 네가 그렇게 다 말해버리고 그럼 네가 책임질 거냐 뭐 굉장히 그런 욕도 많아서 어이구야. 혼자서 그걸 다 근데 그 받으셨네. 당시의 분위기가요. 어떤 분위기였냐면 전원주택 업계가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전원주택 건축에 대한 정보들이 다 업체 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이 다였어요. 진정한 1인 미디어를 하신 거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왜냐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어떤 누군가 카페에 이 업체와 계약을 해서 집을 졌는데 하자가 많고 내가 이러합니다. 그러면 댓글에 막 그 업체 이름 알려주세요. 뭐
글자라도 알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알려주잖아요. 그럼 소송 들어왔어요 사실. 아무도 이걸 말을 못하는 당시였는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비용을 공개를 했죠.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 유튜브라는 그런 플랫폼의 순기능이라고 봐요. 그렇죠. 너도 나도 공개를 하면서 이제 서로가 커버를 해주는 거죠. 지금은 다 공개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지금은 너무 많이 돼 있죠. 오히려. 심지어 업체들이 나서서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오히려 가격 경쟁이 되는 판국이죠. 예, 굉장히 저는 순기능이라고 보고 있고, 사실 또 이 그 엑스파일 시리즈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비하인드 스토리가 또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구독자 몇 명 나가실 것 같은데, 네. 제가 당시에 경기 콘텐츠 진흥원에서 이제 하고 있는 제작 지원 프로그램에 알아요. 참여를 하고 있어서 5개월 동안 20개의 영상을 의무적으로 찍어야 돼요. 안 찍으면 뱉어내야 돼요, 제작 지원금을. 알아요. 그쵸. 예. 여기 라파컷도 하시고 경기 콘텐츠 진흥원도 하시고 부지런히 다 하시더라고. 그때 19개까지 만들었어요. 라스트 하나가 네, 남았구나. 그래서 2주 안에 하나만 만들면 되는데, 제가 다음 주에 가족하고 동남아 이제 여행 여행이 계획이 있었어. 있었고, 이번 주에 가서 찍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주말에 일이 생긴 거예요. 못 가. 그래서 급히 날조 하다시피 만든 게 그 영상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오전에 부랴부랴 자료 조사를 해서 저녁에 이렇게 노트북 앞에 딱 놔두고 읽은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읽으면 눈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프롬프터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안 되잖아요. 선글라스를 껴서 가려야죠. 네. 그래서 선글라스를 낀 거예요. 제가 무슨 추적 고발 그런데 누가 프로그램이기 보면 때문에 딱 고발 프로그램이야. 제가 컨셉상 무슨 찍은 줄 아는데, 고발 프로그램에 고발 프로그램. 그래서 사람들이 막 아이고 케이미님 말씀을 되게 잘하십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이고야 저 그냥 보고 읽은 건데 굉장히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자, 근데 지금 이 5도 2촌을 하신다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가정이 있다는 거고, 아까도 뭐 놀러 가신다는 얘기 했었잖아요, 가족들이랑. 자, 그리고 회사도 대표님이시죠.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물론 다 꿈꾸죠. 세컨드 라이프, 세컨 하우스. 근데 웬만큼 부지런하거나 시간 관리 못하는 사람은 아예 꿈도 못 꿀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10년을 하셨어요? 거리는 솔직히 저한테 중요치 않았어요. 운전하는 시간이, 그 시간 동안 제가 머릿속에 어떠한 할 일들을 정리를 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시간이었고, 예, 그 운전하는 시간이 오히려 그 시간을 활용하시는구나. 굉장히 여러 가지 스케줄들을 정리하고 계획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나름 그 시간도 활용할 수 있었고. 요새는 그럼 가족분들이랑 같이 별로 안 가죠? 많이 가긴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저 거는 위주로 솔직히 가요. 혼자 많이 간다는 얘기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부가 함께 즐길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 시간 또 와이프도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우리 아들을 데리고 가 있는 시간을 그렇지. 저희 아내는 그 시간을 또 굉장히 좋게 활용을 하고 쓰고 있어요. 좋네요. 서로 좋네요. 좋은 시간이죠. 그러니까 이건 취미가 아닌 거네요. 일종의 저한테는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그냥 삶이네. 저는 이제 10년째 해왔듯이 앞으로도 평생 이렇게 사는 라이프 스타일을 이제 계속 유지를 할 거죠. 그러면 저는 이제 그래도 이런 거 있잖아. 예를 들면은 주말에 처음에는 뭐 결혼식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렇게 예. 그거를 뭐 어쩔 땐 챙겼다가 보면 한 번 날 빼먹고 되고 예.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거 루틴이 되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결혼식 그러면 안 가죠. 못 가죠. 뭐 어쩔 수 없이 못 가죠. 근데 안 가면은 슬럼프가 와요. 가기 싫어져요. 왜냐면 가서 할 일이 늘어나거든요. 다음에 갈 땐 겁나는구나. 더 점점 늘어나요. 예. 정말 그러다가 뭐 한 3주, 4주 만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할 게 세상이니까. 하루 종일 풀 깎고 일만 해야 돼요. 슬럼프는 어쩔 수 없이 옵니다. 그런 거는 이겨낼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와요. 평생 와요. 그럴 때는 뭐 몸으로 부딪히고 몸으로 고생해야죠. 뭐 많은 또 희생이 필요해요. 주말에 예를 들어서 뭐 친구들이나 아시는 분들이 뭐 골프 빨리 해라, 골프 가자, 뭐 어디 가자, 같이 가자 하면은 저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안 빈납도 이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이들 사람들이 아셔야 돼요. 지금 뭐 5도 2촌 하시려는 분들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일이 굉장히 많다는 거를. 하긴 한참 우리나라 2000년대인가 왜 전원주택 붐이 있었을 때 은퇴하고 한다고 하다가
연세 드시고 가셔서 그거 하다가 진짜 건강 나빠졌다는 얘기를 되게 맞아요. 많이 들었거든요. 맞아요. 또 이게 그 연세 드셔서 할 일도 아니라고 하던데 맞아요. 보통이 아니라고 너무 머리 힘들어요. 써야 될 거에다가 막 맞습니다. 또 관계적인 면도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그 동네 분들과 새로운 관계를 또 그렇지. 맺어야 되니까. 다행히 저희 동네는 이제 관광지예요. 아 그러니까 그렇구나. 다 외지인들이 많이 올수록 좋은 동네예요. 이런 것도 때문에 역시 또한 굉장히 좋아하세요 이제 또. 사람들이 많이 와요. 여기가 그거가 된다. 예. 2017년도 아까 그러니까 뭐 어디서 배우려 그래도 서울 왔어야 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초기거든요. 근데 그때 채널명도 특이하고 소재도 특이하고 그래서 그때 분명히 독보적인 장르였는데 채널이 지금 엄청 많아요. 그렇죠. 많이 진짜 생겼어요.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맞아요. 많아요. 요새는 제가 보면 저 이제 오랜 구독자로 야 이거 시조새가 묻히는 거 아니냐 오히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또 시조새답게 2019년도에 책 내셨더라고요. 그렇죠. 네, 책을 내셨는데 책 이름이 전원주택 짓고 즐기며 삽니다 잖아요. 네. 요 얘기, 그러니까 뭐 느낌은 충분히 알겠어요. 왜 내셨는지도 알겠고, 근데 어떻게 내셨는지도 궁금하고. 왜냐면 유튜버라는 거 빼고는 사실 무슨 전원주택 전문가도 아니고 네, 아니죠. 예. 트라이하는 건 어떻게 출판사랑 그것도 궁금도 하고. 예. 제 책도 언급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유, 예. 광고. 근데 말씀대로 제가 전원주택 뭐 건축이라든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책이 사실 전원주택 건축에 관한 책이 아니에요. 그런데 전원주택 짓고라는 그런 제목이 들어가서 건축 카테고리에 서점 가면 꽂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전원 생활 하는데 전원주택은 그닥 중요하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해보세요. 대부분의 시간을 밖에서 보냅니다. 그렇지. 자는 시간 빼고는 밖에서 보내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안에서 그 자연 속에 가서 안에서 보내려고 집만 생각을 하는지. 그러네. 거기까지 가서 집안에 있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거기까지 가서 집안에 있을 생각만 하고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기왕에 집을 지으니까 건강에 좋은 친환경 자재로 좀 져야지. 건강에 좋게 져야지. 계속 뭔가 집안에서 잘 생각, 누워있을 생각만 집 하는 거야. 밖에 나오면 다 친환경 자재거든요. 그런데 맞네. 사실 실패의 가장 큰 요인은 그 통계적으로 봐도 중요한 거는 가서 할 일이 없어서요. 오히려? 예. 애들 크고 그러면 할 게 없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가서 내가 무엇을 할지, 어떤 거를 즐겨야 할지, 컨텐츠를 많이 찾는 게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게 첫 걸음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원도에서의 첫 번째 그 세컨하우스 라이프가 실패한 게 그거였어요. 할 게 없었어요, 그때.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KM님이 말씀 주신 거에 의하면 앞뒤가 바뀐 거네. 그렇죠. 주객이 바뀌는 분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컨 하우스에다가 포커스 맞추기보다는 그렇죠. 세컨 라이프를 그렇죠. 예, 맞습니다. 맞춰야 된다는 거구나. 그래서 거기에 좀 맞춰야 한다는 주제를 가지고 책을 썼고요. 이게 답니다. 예, 책 안 사셔도 돼요. 이게 답니다. 아니 뭐 저한테 자꾸 얼굴 보시면서 안 사냐고 얘기하시지 말고요. 사겠습니다 저는. 네. 사서 제가 뭐 하면은 뭐 사인해도 좀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됐던 거구나. 네, 그래서 책을 2018년도에 한 8개월 썼다가 이제 투고를 해서 2019년도에 출판사에서 받아줘서 2019년도 6월인가 출판하게 됐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되게 하고 싶어서 예, 그 얘기를 책으로 하고 싶었어요. 담아가지고 예. 그걸 출판사에 그러니까 아마 그 시절만 해도 출판사가 먼저 유튜버한테 연락하는 경우는 한 100만 정도면 모르겠다. 100만 그렇죠. 유튜버 이러면 몰라도 트라이를 좀 하셨겠네요. 저는 다 써서 한 50군데에 그 투고 출판사 투고 검색해 보면 리스트가 딱 나와. 예. 그 중에서 이제 제 카테고리에 맞는 출판사를 추려서 그냥 뭐 100개 중에 추려서 이제 다 보냈죠. 그래서 이제 조건도 물어보시고. 네네. 근데 거의 완고를 다 쓰셔가지고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예, 완고를 하고 보냈는데 네. 출판사 편집자분이 이제 칼을 들고 다 쳐냈죠. 그렇죠. 편집하시는 분들이 그게 직업인데. 다 쳐내고 한 3개월 동안 다시 썼죠. 예. 고생하셨네. 그걸 몰랐어요. 예, 그렇게 쳐낸다는 거를. 근데 진짜 제가 이제 그 크리에이터 분들 뵈면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네. 부지런해.
아닙니다. 뭘 자기 그 공시간을 못 내비두더라고 다들. 바빠 진짜. 스스로 바쁘신 분들 있잖아. 일 만들어서 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책도 그렇고요. 아니 원래 뭐 회사 일도 하시면서 보통은 사람들이 그 액티비티가 너무 흔히 하는 말로 너무 빡세니까 안 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보면은 전원생활이라는 하나의 큰 축이 있으니까 파생되는 컨텐츠는 다 거기거든요. 플랫폼만 다를 뿐이지 책이나 유튜브나 다 플랫폼만 다를 그렇죠. 뿐이지 다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네. 쉽게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아니 나 거꾸로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 정도 전문 그거면은 왜 회사 일로 책을 내셔도 충분히 내셨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예. 회사는 재밌는 게 아니죠. 어디까지나 업무적으로 남겨둬야죠. 그렇구나. 제가 즐겨 하는 건 이쪽이고. 근데 회사는 보니까 뭐 어디까지나. 자격증도 그러니까 제가 그 우리 K맨 그러니까 여기 그 바닷가 요 채널에 가보면 정보에 딱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저는 그 K대 생명공학과라 K맨인 줄 알았는데 아무튼 생명공학과 나오셨는데 나중에 막 심리도 하시다가 전기 설기 뭐 이런 것도 다 자격증 따시고 기사 땄죠. 전기공사 기사가 쉽지가 않거든요. 포함인 줄 알았어요. 오메 법칙 하나 전기공사 기사가 굉장히 어려운 자격증 중에 하나에 포함되는데 엄청나죠. 그거 막 빌려주는 거잖아.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 그 억지로 집어넣느냐고 와, 딸딸려서 대단하시다. 시험을 쳤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이과 계통이시라 근데 전공은 대부분 다 문과 쪽 공부를 했어요. 네, 경영학 쪽으로 대학원도 했고 이제 자격증 계속 따고 사실 제가 또 특허도 한 27개 출원을 해서 그러니까. 10몇 개 또 등록을 했고 부지런하셔. 이따가 제가 교수님께 한번 제안 드릴 내용도 있습니다. 저희 아, 미디어 그렇군요. 관련된 특허도 있거든요. 뭐 방송 중에 하셔도 됩니다.